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월가워즈 빅뉴스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저희가 일주일 정도 쉬었던 것 같은데요. 바로 이분 때문입니다. 휴가를 갔다 오셨죠? 오늘도 MTN 머니투데이 방송 이학년 전문위원님과 함께합니다. 네, 휴가 다녀온 이학년 반갑습니다. 네. 첫 번째 뉴스가 바로 AI 이야기인데요. 이 AI는 뉴스가 뭐 매일같이 나오는 그렇죠. 것 같아요. 네. 간밤에는 뭐 엔비디아가 이제 구글과 함께 AI 파트너십을 맺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기도 했고요. 네. 일단 오늘 저희가 살펴볼 뉴스는 오픈 AI가 챗 GPT 기업용 버전을 공개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네. 이렇게 된다면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의 제품이랑 완전히 맞붙겠다. 1대1로 우리가 한번 붙어보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AI의 주주잖아요. 네. 그래서 그동안 이제 협업을 하고 있는데 또 나름대로 자기만의 독자적인 제품도 발표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싸우고 그런 것보다는 서로 앞으로도 좋은 관계, 파트너십 유지하면서 좋은 관계로 계속 진행되는 거죠. 결국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누구 하나의 죽는 게임이 아니라 네. AI 시장이 상당히 확산되고 있고 그것이 하나의 대세로 좀 적용되고 있다는 얘기죠. 많은 분들이 어떤 일을 현재 하고 계시거나 본인의 일이 좀 AI로 많이 대체되지 않을까라는 한쪽에선 걱정도 하면서 맞아요. 아니면 그걸 통해서 생활이 더 윤택해질 수 있다는 그런 얘기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지금 미국의 보통 그 근로자들의 한 3분의 1 정도는 정기적으로 지금 리모트 워크를 하고 있다는 거죠. 매일 출근 안 한 사람들이 네. 35에서 40%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만큼 예를 들어 일자리 직장 안 가면 다 없어질 줄 알았잖아요. 잡이 없어질 줄 알았지만 다 일은 하고 있고 네. 미국은 그만한 임금도 올라가고 잘 되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네. AI가 된다고 해서 일자리가 무조건 없어진 게 아니라 결국은 좋은 방향으로 해서 그 경제가 활성화된다. 그런 쪽으로 전 해석하고 싶고요. 다만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발표한 거 어제 발표한 걸 보면 그래서 분석 기사를 보면 미국의 S&P 500 기업의 80% 정도가 챗GPT를 일정 수준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만큼 지금은 AI가 일상생활에 빠질 수 없는 그런 대표적인 얘기가 되겠죠. 사실 저만 하더라도 영상 이런 거를 저희 뭐 개인적으로 유튜브를 하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20분짜리 영상을 제가 명령 하나만 하면 지금 5분짜리 만들어주는 건 다 있어요. 알아서 만들어줍니다. 네. 근데 퀄리티가 마음에 들고 안 들고 또 다른 문제지만 그런 것들이 있고 예를 들어 요즘은 쇼 같은 거 1분 이하잖아요. 1분 쫙 만들어준다는 것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히 많이 일상생활이 바꿀 것 같고요. 다만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주식을 사야 되냐. 머리가 아프잖아요. 솔직히. 맞아요. 너무 많아요. 네. 이럴 때는 그 특정 ETF를 사는 것도 좋겠고 ETF 어떤 것을 들어가 있는 걸 보면 그건 전문가 형님들이 다 해놓은 거잖아요. 올해 나온 것 중에 가장 흥미로운 ETF는 챗GPT의 챗이거든. 챗. 오. 이름 이거 한 번 들으면 티커가 잊어버릴 수 없어요. 챗입니다. 챗. CHAT라는 ETF고요. 주가는 그만 많이 올랐다가 이번에 7, 8월 쉬었었잖아요. 이런 것들이요. 그때 약간 쉬었지만 챗GPT를 보시면 여기 여러분 좋아하시는 엔비디아. 아까 말씀드렸죠. 구글 얘기했잖아요. 바로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바이두, 어도비, 셀프포스 이런 것까지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주식 한번 ETF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오늘 ETF도 같이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AI 관련해서 먼저 기사를 좀 체크해 봤는데 네네. 사실 어떤 기술이 등장하든 간에 우리가 과거를 좀 되돌아보면 뭐 휴대폰이 나왔을 때, 컴퓨터가 나왔을 때 결국에 인간이 우리에게 좀 유용하도록 활용을 잘한다면 그렇죠. 충분히 우리를 위한 제품들로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AI도 우리가 마냥 두려워하는 대상이라기보다는 정말 지금 실생활에서 유용하게 아까 얘기해 주신 것처럼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 본다면 앞으로의 성장성에 대한 그 설렘을 더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엔비디아 같이 주가가 많이 오르는 기업들 보면 참 부럽기도 한데 이제 두 번째 뉴스가 바로 엔비디아 얘기거든요. 엔비디아가 늘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주가가 비싸다 하는데 그게 지금 이 비싸다 할 때가 제일 싸다. 이거 무슨 거의 이 정도면 명품 수준 아닌가요? 명품이네, 명품. 명품이 오늘이 제일 싸다라고 하잖아요. 엔비디아가 딱 그게 아닐까 싶어요. 그렇게 하죠. 네. 하면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엔비디아가요, 올해요, 주가가 한 250% 올라갔어요. 와, 진짜 많이 올랐어요. 250% 올라간 네. 거. 많은 느끼실 것 같고요. 바닥에서는 뭐 작년 바닥에서 300% 이상 올라갔는데요. 여러분들 주가가 제가 많이 올라갔다는 거, 주가가 예전부터 많이 비싸졌다는 거, 절대가 비싸졌다는 것을 부인할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네. 부인 안 하죠. 그렇죠. 저도 안 하지만 그렇죠. 주식이라는 거는 상대적인 거죠. 그래서 아파트가 예를 들어서 A라는 건물 있고 B라는 건물 무조건 비싸다 싸다 할 수 있지만 평당 가격 이런 걸 또 따지면 또 다를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게 봤을 때 보면 주식은 우리가 항상 밸류에이션을 따집니다. 아, 맞아요. 그래서
그 멀티플이라는 얘기도 많이 하는데요. PER도 예, 있고. 예, 그 PER이거든요. 12개월 예상 실적 기준 PER이라는 것이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주식 평가자는 맞아요. 건데요. 네. 그런 상대적인 가치를 평가하는 주가 수준이라고 할 때 밸류에이션은 네. 지금 올해 들어서 가장 싸다는 겁니다. 지금. 가장 그게 싸다. 얼마인지 좀 궁금한데요. 그리고 이제 네. 여러분들 저게 저 이학년이요? 그리고 김수저 무슨 소리 하냐 그러지만 네. 제일 싼 겁니다. 네. 그걸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보시면요. 금년 1월 5일 날이요. 금년 1월 5일 날 PER이라고 하잖아요. 12개 예상 실적 기준 PER이 한 43배 정도 됐어요. 43배 정도 됐는데 네. 지금 오늘 현재 저희가 수요일 날 녹화하는 현재를 보면 주가는 지금 종가 기준 사상 최고가를 오늘 갔고요. 이 주가가 12개 예상 실적 기준을 보면 한 33배, 34배밖에 안 돼요. 많이 내려왔네요. 오히려 내려왔죠. 네. 그러니까 주가 자체는 절대 가격은 250% 올라갔지만 밸류에이션은 오히려 25% 정도 싸진 겁니다. 이거를 그래프로 그린다면 주가는 연초부터 이렇게 쭉 올라왔는데 그렇죠. P는 연초 대비해서 좀 내려왔다. 저는 올해 들어서 최저랍니다. 최저에서 네. 금요일 날 월요일 최저였고 수요일 날은 우리 시간 녹화하는 시간이 약간 올라갔지만 최저 수준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가장 큰 이유가 결국 왜 그러겠어요. 금년, 내년, 후년에 주당 이익 전망치가 올라갔기 때문인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쌍팔년도 금년 초랑 비교하면 여러분들 너무한다 그러기 때문에 딱 간단하게 7월 말 불과 한 달 전에 2024년 주당 이익이 7.95달러가 전망이었는데요. 네. 지난 주말에 오늘 실적 발표한 이후에 그게 10.60달러로 와. 30%가 확 올라갔고요. 앞자리가 바뀌었네요. 앞자리가 바뀌었죠. 2025년은 11.5달러에서 16.5달러로 바뀌었어요. 와. 확 네. 올라갔거든요. 그러다 보니 지금 월가의 투자 의견 목표 주가를 보시면 쫙 불같이 올랐죠. 28군데가 이번에 올렸습니다. 실적 발표한 이후에. 특히 로젠블렛은 800에서 1100달러 올려놨거든요. 그리고 1,600달러를 제시한 곳도 있던데요. 이건 약간 좀 심한 거고 1100달러인데 네. 1100달러면 2024년 실적 대비 PR이 몇 배냐면 2025년에 정하면 실적 대비 PR이 40배. 그래도 적정하다라고 갈 수도 있죠. 증권가에서 불가능- 보고 있네요. 불가능한 네. 건 아니다라고 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미국 주식 하시면 진심이잖아요. 네. 아니 뭐 그냥 사타 이게 아니잖아요. 보통 분들 좋아하시는 분이고 이거 이해하시는 분이라면 없으신 분이라면 그냥 한 주부터 사시는 게 맞고 있으신 분이라면 팔고 다시 산다는 생각 자체는 그냥 걷어두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제는 이렇게 뉴욕 증시 자체를 엔비디아가 오르면 사실 다른 반도체주도 같이 오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국내에서도 관련주들이 같이 올라가고요. 이걸 보면서 와, 엔비디아 하나의 기업이 증시를 아예 좌지우지하네. 네. 엔비디아만 갖고 있었으면 얼마나 지금 노래를 불렀을까. 다른 종목 하나 없이 엔비디아 하나만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막 이런 배 아픈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럼 뭐 그렇지 않아 다른 거 더 좋은 거 있으니까 괜찮죠. 네. 그래서 너무 하나만 갖고 가는 거는 뭐 적정한 방법은 아니죠. 그래서 네. 늘 말씀드리면 안배해서 분산 투자하는 게 최선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다른 빅테크는 그러면 어떤가 너무 지금 엔비디아 쪽에 많은 시선이 가 있어요. 다른 건 어때요? 맞아요. 엔비디아 너무 센 거 사십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이렇게 손만 잡아주면 같이 올라가고 네. 엔비디아가 같이 밥 먹고 올라가고 이러잖아요. 일단 빅테크들의 실적이 어떤지 네. 한번 참고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준비해 봤어요. 빅7이요. 그래서 매그니피션트 7이라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엔비디아, 애플, 아마존 등등 포함된 겁니다. 네. 그런 것들이 금년 1분기만 하더라도 이익이 한 2.5% 줄어들었는데요. 2분기에는요. 이익이 19%가 늘어났어요. 이들 7기업이. 네. 이익이 줄어든 거는 애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29% 늘어났고 전체 S&P 500이 지금 마이너스 4% 정도 나오고 네. 추정되고 있는데요. 마이너스 플러스 19% 났고요. 3분기에는 21%의 이익이 늘어나고 그 4분기에는 24%, 내년 1분기에 또 16% 그래서 다른 종목을 압도하고 있다 지금 빅테크들이. 네. 그래서 빅테크도 괜찮을 것 같고요. 포워드 PR 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엔비디아도 한 30배 정도 수준이지만 애플 같은 건 27배고요. 메타도 17배밖에 안 되고요. 그 알파벳은 19배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 평균에 거의 비슷한 수준 정도에 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다른 것들이 어떠냐? 여러분 선택의 몫이 되겠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치폴레라는 식당을 좋아하지만 38배, 그리고 코스 같은 건 34배, 몬스터 베버리지 여러분들 네. 올려 드시잖아요. 그런 게 32배. 브라운코먼 혹시 아세요? 술 아닌가요? 그 잭 데니얼. 네. 네, 잭콕 하는 분이요. 근데 30배에 비하면 야, 엔비디아가 지금 28배 수가. 이런 오히려 음식료나 뭐 이런 음료 이쪽이 더 높네요. 네, PR이. 그래서 이런 거 보신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빅테크가 결코 비싸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만 이것도 종목별로 보면 엔비디아 뭐 사면 겁나잖아요. 또 솔직히요. 네. 다른 거 사기 좀 겁나잖아요. 그럴 때는 한 번에 분산 투자하는 거지 가장 합리적인 ETF가
MGK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MGK 많이 얘기해 주셨던 것 같아요. MGK죠. 네. 메가캡 그렇습니다. 초대형 성장. 딱 이름만 들어도 여러분들 그냥 가슴이 그냥 뭔가 심장이 땅 뛰지 않습니까? 맞아요. MGK 하면 그렇죠. 네. 제가 보기엔 MGK 같은 게 여러분들 해볼 만하다라고 해서 다시 네. 한번 설명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좀 빅테크 기업까지 전반적으로 체크를 해봤는데요. 네. 이제 그러면 거시적인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어요. 네. 벌써 시간이 저희가 또 휴가를 갔다 왔더니 내일이면 8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맞아요. 이제 지금 이제 CNBC 기사를 보면 지금 8월은 약간 주가는 막판에 좀 회복했지만 8월이 재미없었거든요. 9월도 뭐 조금 더 안 좋아질 수 있다는 기사가 딱 나는 거야. 이러면 안 되는데. 네, 이러면 안 되죠. 네. 근데 왜 그런가 찾아봤더니 역사적 통계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주시장은 뭐든지 통계를 찾으면 다 있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보면 최근 20년간만 보면은요. 9월달에 평균 마이너스 0.5%가 났어요. 네. 좀 떨어졌고 상승 확률도 55%. 물론 상승 확률 조금 높지만 그래도 55%밖에 거의 안 뭐 돼요. 반에서 조금. 네. 네. 미국은 역사적으로 한 달 갖고 있으면 오를 확률이 한 60%는 좀 넘습니다. 네. 그렇지만 좀 낮은 거예요. 그리고 1월도 마이너스 0.5%인데 1월은 진짜 좀 안 좋았어요. 네. 근데 그거에 비해서 좋지 않았는데 이걸 지금 길게 봤어요. 1928년이면 S&P 500이 막 시작됐을 때인데요. 네. 그다음부터 거의 95년의 역사를 봤더니 제일 안 좋았어요. 어, 9월이. 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제일 안 좋았던 게 네. 맞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보면 지금은 1% 넘게 좀 하락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정확하게 보면 딱 그 평균을 보면 0.8% 정도 마이너스 났고 최악은 2001년도 닷컴 버블에는 17%라도 정도 있고 네. 상승 확률도 52%로 최저입니다. 그러니까 아. 겨우 반타작하는 정도. 그 평균적으로 좀 떨어졌다는 느낌이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고요. 특히 나스닥을 봤어요. 네. 나스닥을 봤더니 월간으로 보면 1971년 이후에 유일하게 마이너스 났다는 거예요. 9월이. 근데 이런 얘기들 계속 지금 통계니까 당연히 이 정확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얘기하는 거겠지만 이런 얘기 들으니까 이제 새로운 달 맞이해야 되는데 괜히 뭐 재뿌리는 느낌이 들거든요. 재뿌리는 게 아니라 네. 여기서 흥만은 끝까지 들어야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너무 흥분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네. 그렇다고 해서 바닥이 쳤다 하면서 지금 있는 돈 없는 돈 하고 그 3배, 4배 이렇게 하시면 된다 안 된다? 힘들 수 있다. 그래서 항상 마음을 진중하게 한 발짝 물러서서 꾸준하게 사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확률일 뿐이고 물론 지금부터 많이 올라갈 수도 있다는 걸 배제할 수 없어요. 다만 제가 이 다음 그림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 보여드릴 텐데 네. 미국 주식은 떨어질 것 같다고 해서 팔거나 더 네. 올라갈 것 같아서 무리하면 무조건 사고 납니다. 다시 네. 한번요. 떨어질 것 같아서 홀랑 팔고 네. 올라갈 것 같아서 홀랑 사잖아요. 약간 포모에 흔들리면 안 된다라는. 그러면 네. 제가 봤을 때 여지없이 신뢰감이 많아요. 음. 특히 떨어졌을 때 살 때 보면 어떻게 돼요? 무리해서 더 사게 되고 그렇죠. 그죠? 맞아요. 많이 떨어질 것 같으면 좋은 것도 막 빨아버려. 맞아요. 그러면 흥분하게 돼 있어. 그 그림을 보여주는 게 이 그림인데요. 이 그림은 뭐냐면 The Cost of Timing the Market이에요. 타이밍. 네. 네. 마켓을 타이밍했을 때 들어갈 때 비용이라는 거죠. 비용이라는 게 뭐냐? 이 그림인데요. 이건 20년 동안에 S&P 500을 투자했을 경우야.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S&P 500을 투자한다는 것 자체는 그런 분산 투자하고 무리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상한 주식을 산 게 아니라 웬만한 분산 투자했다는 걸 딱 이해하시면 돼요. 2023년 1월에 $10,000를 투자했어. 네. 그리고 작년까지 12월까지 딱 20년 그대로 갖고 계시면 $10,000을 갖고 있으면 이게 $64,000가 됐습니다. 오. $64,000. 네. 근데 그거를 딱 열흘만 가장 좋았던 열흘만 너무 차익을 일단 챙겨보자고 해서 어떤 이유가 됐건 간에 팔았어. 네. 아니면 많이 떨어져서 겁나서 팔았는데 그 다음 훅 올라갈 수 있잖아요. 네. 가장 많이 올라갔던 열흘 동안만 주식을 안 갖고 있었어. 그럼 운이 없던 경우죠. 딱 네. 많은 날도 아니야. 20년 동안에 딱 10번이니까 2년에 하루 정도만 안 갖고 있었던 거야. 그래도 수익률이 $64,000 갔던 주식이 얼마나 떨어지냐면 29,000원? 반타죠. 반밖에 확 수익이 안 납니다. 네. 20일 갖고 있잖아요. 20일 안 갖고 있잖아요. 그럼 $17,000로 확 줄어들고 수익이요. $10,000가 17,000밖에 안 됐고요. 30일 많은 게 아니에요. 한 달이죠? 30일이라니까 네. 20년 동안에 1년에 1.반 정도. 네. 그 정도만 네. 여러분 주식 안 갖고 있었어. 그러면 수익이 $10,000가 고작 $11,000 됐고요. 네. 40일을 어떤 이유가 됐건 간에 차익을 시현했건 겁나서 팔은 간에 40일 없었으면 마이너스 납니다. 주식. 그래서 미국 주식하면 무조건 부럽네요. 돈 번다는 거는 꾸준히 갖고 가면 꾸준하게 올라갈 수 있지만 겁나서 팔건 아니면 지금 차익이 때문에 팔았건 간에 어떤 이유가 자꾸 샀다 팔았다 하잖아요. 주식 보는 사람은 샀다 팔았다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큰 재미가 없다. 그래서 미국 주식은 확률이 이런 것도 분명히 있지만 확률이라는 보여드린 것은 무리하지 말라는 얘기 드리는 거고 이 그림을 보여드린 거는
꾸준하게 갖고 가는 성격을 갖고 하시라. 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제일 중요한 멘트라서 마지막에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음. 만약에 아까 전에 뭐 9월이 가장 안 좋더라 여기까지 듣고 뭐야 9월 안 좋아? 하고 딱 영상 끊으신 분들은 팔아버리시면 이제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끝까지 얘기를 들어보면 네. 사실 시장이 좋고 안 좋고 이거는 우리가 그동안 정말 많은 통계로 알고 있고 직접 몸으로 체험했던 내용들인데 내가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오히려 뭐 대응할 때 사고 파는 거를 해서 또 수익을 내는 분들은 낼 수 있겠죠. 단기적인 종목을 만약에 그렇죠. 가지고 단기적으로 한다면. 진짜 재주가 있으면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저희 시간에 주로 다루는 종목들은 주로 좀 큰 규모의 뭐 빅테크라던가 아니면 뭐 시총이 큰 그런 기업들이다 보니까 이런 거는 이제 적립식으로 해서 차곡차곡 좀 가지고 가자라는 얘기를 해주고 계세요. 그리고 시장이 이렇게 만약에 안 좋을 때 되면 또 찬바람 불 때면 배당 좀 알려주시겠죠. 그렇죠. 그리고 다시 한번 네. 말씀드리지만 저는 하도 오래 이 업계에 있다 보니까 미국 주식, 한국 주식은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이분이 주식으로 돈 벌 수 있다 없다는 금방 알아요. 주식은 느긋한 사람이 돈 벌고. 네. 오늘 저희가 이렇게 해서 월가워즈 빅뉴스 시간을 통해서 여러 가지 뉴스들도 다뤄드렸는데요. 이제 다음 시간은 9월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좀 더 이제 쌀쌀해지고 가을이 찾아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요. 전 감기가 심하게 걸려가지고 건강 조심하시고 저희는 더 좋은 모습으로 다음 주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